지방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지방에 지금 작은 도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요? 네. 지금 뭐 상주, 문경 그런 데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앞으로 성장할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요. 최근에 수도권하고 지방 사이의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어떤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하반기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전망부터 한번 해보고 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금리에 의해서 이제 상승이 됐다고 하락됐다면 지금은 이제 공급 부족에서 나온 상승이거든요. 그 2022년부터 지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줄거든요. 그러면서 25년 되면은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줄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 지금 이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방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지방에 지금 작은 도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요? 네.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뭐 상주, 문경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어쨌든 그 서울 집값 상승하고 이러면서 오르는데 더 오르고 이래서 지방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오르긴 오르네요, 지역도. 뭐 격차 벌려지면서 오르죠.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네. 그러니까 서울이 뭐 이만큼 오르면 지방은 여기 있다가 요만큼 오르면서 계속 이렇게 간다 이거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 작기 때문에 폭이 작죠. 그래서 벌어지죠. 그래서 오르는 올라도 계속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도권하고 지방의 상승 하락 주기가 비슷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승 주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그 서울은 장기 누적 공급량이 중요하고 지방은 3년 누적 공급량이 중요한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분양에서 입주가 있잖아요. 그 분양에서 입주할 동안에 어떤 수요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어딘가 거주를 해야 되죠. 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가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3년 동안 모였다가요. 다시 이제 매매 시장 들어오기 때문에 3년 누적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공급을 부족하게 느끼는 시간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누적 공급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 수치가 뭐냐면은 서울에는 전세 가율로 거기 보여주고요. 지방에는 전세 수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3년 주기로 상승하고 하락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공급하고 관련이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네. 3년에랑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은 3년에 어떤 수요가 모이고 3년에 어떤 공급량이 이제 되고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 가거든요. 수요가 3년에 이쪽에 재고주택 쪽에 수요가 3년 모이면서 이분들이 입주 물량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없다면은 재고주택 거래가 늘면서 입주 물량이 없는 만큼 재고주택 시장에 거래가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급에 의해서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는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대표적인 지역이 있습니까? 대구가 좀 제일 잘 맞는 지역이고요. 지난번에 그 집값 오를 때 확 올랐다가 네. 대구가 집값 꺼질 때 더 큰 편차로 떨어졌거든요. 그게 공급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잘 맞는 도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연결된 도시가 없을수록 잘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지 형태에다가 경상이라는 작은 도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급이 잘 안 맞아요. 한 해 한 해는 안 맞거든요. 연결이 많이 될수록 수급이 잘 안 맞고요. 독단적으로 그 도시가 우리가 단독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도시들이 잘 맞아요.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방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까? 이제 수익률은 위기 리스크와 우리가 그런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방의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우리가 그 보게 되면은 수익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 수익 높다는 거는 전세 가율이 높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들 보면은 평균 전세 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또 구축들을 보게 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데 전세 가율도 높게 나와요. 또 한 게 뭐냐면은 매가 상승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큰 상품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가 상승이 많이 되는 지역들은 리스크가 낮고요. 그리고 매가 상승이 되지 않는 지역일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수익률의 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매에서의 수익률 차이가 아니고 헷갈려 하실까봐 그 월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오는 돈. 네, 월세하고 매가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월세가 높으면은 매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요. 월세 상승률이 낮으면은 매가 상승 크게 나옵니다. 그 반대로 나오는 거죠, 개념이.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놔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 내고 거래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월세를 바꾸는 거죠. 매가 상승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월세화가 진행된다는 거는 매가 상승이 안 나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방부동산에 투자하면 앞으로 성장할 도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뭘 보고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전세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장이 된다는 그 자체 한계가 뭐냐면은 전세 상승이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세 상승률 조사해 보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요. 지방을 갈수록 전세 상승률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세 상승률이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게 미리 반영된 게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상승률 높게 나오는 도시가 가장 좋고요. 그게 도시의 어떤 경쟁력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뭐 그 집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10만 미만 도시 중에서도요. 거래가 많이 나오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광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 도시들 매매 거래도 많고요. 전세 거래도 많고 월세 거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광하고 거리가 좀 멀고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런 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에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때 신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신축이 보게 되면 전세 가율이 벌어져 있죠. 전세 가율이 벌어져 있다는 그 뜻은 성장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전세 가율만큼. 전세 가율이 딱 붙었다는 것은 성장이 안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축을 선택하면은 제일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반대로 지방에서 이런 부동산은 피해라라고 알려주고 싶은 상품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율이 딱 붙은 그런 구축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공실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위험이 좀 크거든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점은 피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그게 좀 심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신축이나 중심 지역으로 좀 옮기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용 소장님 모시고 하반기 집값 전망부터 해서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지방 부동산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이 궁금해하실 미래의 우리 주거 형태에 대한 전망,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진용 소장님과 계속 만남 갖겠습니다.